여러분, 200년 전 홍콩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갈매기 똥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배 두 척이 홍콩 앞바다에 등장하면서 200년 홍콩의 격변이 시작됩니다. 182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패권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와의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입니다. 당시 영국인들이 중국의 도자기와 차 문화에 반해서 최고 품질의 중국산 차와 도자기를 쓸어갔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중국은 딱히 영국 제품의 매력을 못 느낍니다. 종이, 화약, 나침반을 최초로 발명한 중국인데 뭐를 가져다 줘도 영국의 무역 적자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럼 영국이 한번 혼내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사실 영국도 좀 쫄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흥 패권국이라고는 해도 상대는 문명의 발상지이자 아시아 최강국 청나라니까요. 어쨌든 영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유레카, 답을 찾아내죠.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전략적인 법체계 구축은 무슨 청나라의 아편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대단하죠. 상식에서 나올 만한 수출품인가요, 이게? 어쨌든 불법적인 아편 수출로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했고 청나라는 왕족부터 평민까지 아편 중독자로 뒤덮입니다. 도광제라는 청나라 황제조차도 아편을 뻑뻑 핍니다. 공권력부터 아편에 빠지다 보니 아무도 아편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죠. 이때 홍콩이 등장합니다. 당시 아편을 가득 실은 배가 청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물건을 모으고 배를 정박시킨 곳이 바로 홍콩섬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홍콩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량을 모으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다행히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각고의 재활 치료를 통해 결국 아편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황제가 정세를 다시 살피는데 이미 도저히 갱생 불가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아편만 피고 일도 안 해서 세금도 안 거쳐요. 중국 국고에 있던 은창고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참 답이 없는 게 조정 대신들이 아름다운 헛소리를 합니다. 바로 아편을 합법화해서 세금을 걷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쓰자, 이런 주장을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마를 합법화해서 세금을 걷고 이걸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도 시켜주고 우유도 시켜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이 든 황제는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국 1839년 5월 강저우 앞바다에서 청나라는 서양 무역상들로부터 아편을 몰수한 후 바다 위에서 선박에 실린 채로 전부 태워버립니다. 이때 바다에 수장된 아편이 무려 1,400톤이나 되었는데 몇몇 아편 중독자들은 마지막 아편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풍문도 있죠. 아편을 폐기한 후 곧바로 서양의 무역 대표들을 소집하여 다시는 아편을 팔지 않겠다고 강제 서명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감히 대영 제국에게? 이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죠. 그런데 영국 대표들이 박차고 나가긴 했는데 좀 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홍콩섬으로 피신합니다. 당시 홍콩은 사람이 살지 않고 갈매기 똥만 가득했던 섬이거든요. 이들은 홍콩에 숨어서 영국 본토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결국 영국의 새로 된 최신형 군함 두 척과 청나라 목선 29척이 바다 위에서 맞짱을 뜨는데 청나라 목선이 처참하게 가라앉죠. 곧이어 영국의 추가 병력도 도착합니다. 중국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결국 1842년 청나라는 1, 2차 아편 전쟁의 패전 결과로 홍콩섬을 넘기고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강제 개항합니다. 이때 조선은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1차 아편전쟁 때는 정보도 없었어요.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2차 아편전쟁 직후 베이징으로 문안사를 파견해 청나라가 깨졌다는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후 1863년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장악하면서 그 유명한 세국 정책을 펴니다. 천주교는 무서운 서양 문물이다 하면서 탄압하고 외국 문물을 배척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결과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홍콩은 영국에 할양된 후 마치 아시아의 유혹을 연상케 하는 도시로 발전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뺏긴 홍콩을 1997년에야 돌려받게 되는데 홍콩이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156년이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살아온 홍콩인데 시진핑 욕을 하면 잡혀간다? 솔직히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막 토로하니까 중국이 좀 물러납니다. 어차피 미국 등 서방과 거래할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홍콩의 법이나 생활 습관, 교육, 자본주의 등 모든 것을 기존 영국식대로 해주겠다고 약조합니다. 단 언제까지? 2047년까지만요. 이게 바로 일국양제입니다. 한 나라에서 두 개의 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때 영국은 원하는 자들에 한해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딱 5만 가구만 시민권을 받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의 일국양제 시스템 하에서 홍콩은 계속 성장합니다. 전 세계 20대 보험사의 절반 이상이 홍콩을 통해 영업하고 세계 100대 은행의 절반 이상이 홍콩에 있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로서 홍콩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 될 리가 없잖아요. 1997년 반항 당시 홍콩은 중국 GDP의 25%나 차지했습니다. 작은 섬나라 치고는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도 채 되지 않죠. 중국이 너무 강하고 거대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중국은 홍콩의 자본주의는 유지하되 자유민주적인 부분을 하나씩 건들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홍콩을 더 이상 자유시장 경제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국가에 적용해주던 특혜를 지우고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20년 전이면 몰라도 이제는 홍콩에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중국 경제에 별로 큰 타격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홍콩의 배후 도시로 개발된 선전이 뜨면서 홍콩 사람들이 중국 선전으로 출근하고 잠은 홍콩에서 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홍콩 집값이 미쳤다는데 굳이 왜 홍콩에서 출퇴근을 하는 걸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선택,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